안녕하세요. 글로벌 AI 산업의 한 주를 정리해드리는 위클리 AI 인더스트리 리포트 2026년 5월 3주차 방송입니다. 5월 11일부터 17일까지의 일주일은 한마디로 프론티어 모델이 더 이상 자기 일정으로 출시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진 주였습니다. 엔트로픽 미토스와 오픈 AI의 사이버 모델이 동시에 제한 배포로 바뀌었고 메모리, 전력, 거버넌스라는 세 가지 외부 병목이 한꺼번에 가시화되었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5개의 축을 따라 이번 주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가장 영향력이 큰 5가지 변화를 빠르게 짚어드릴게요. 첫째, 엔트로픽 미토스와 오픈 AI GPT 5.5 사이버가 동시에 정부와 핵심 인프라 기업에만 선별 공개되는 사이클이 정착했습니다. 둘째,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의 파트너십이 재구조화되면서 블룸버그는 마이크로소프트가 9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6조 원 회수를 목표로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셋째, 에이전트 사스 자본화가 폭증해서 시에라가 9억 5천만 달러, 딥시크가 첫 라운드 평가액 450억 달러, 리커시브 슈퍼인텔리전스가 6억 5천만 달러를 받아갔습니다. 넷째, 삼성 HBM4가 본격 양산에 들어간 반면 엔비디아 루비는 설계 재조정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다섯째, 5월 7일에 유럽연합 AI 액트 옴니버스 정치 합의가 타결되면서 고위험 인베디드 AI는 2028년 8월까지 적용이 유예된 반면 생성형 AI 워터마킹은 2026년 12월 2일부터 의무화됩니다. 이 슬라이드는 우리가 매주 추적하고 있는 시대 키워드들이 이번 주에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여드립니다. 프론티어 모델 비대칭, HBM 공급 병목, SMR 데이터 센터 결합, 에이전트 자본화, 이 4가지가 모두 강화로 등급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새로 추가한 키워드가 2개 있는데요. 하나는 AI 거버넌스 옴니버스, 다른 하나는 재귀 자기개선 AI입니다. 둘 다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의 게임 규칙을 바꿀 가능성이 있는 키워드입니다. 자, 첫 번째 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프론티어 모델과 플랫폼 경쟁입니다. 이번 주의 키워드는 제한 배포로 가는 프론티어입니다. 모델이 너무 강해서 일반 공개 대신 정부와 핵심 인프라 기업에만 선별적으로 제공되는 흐름이 표준이 되어가고 있어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번 주에는 3가지 큰 흐름이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첫째, 엔트로픽이 미토스라는 사이버 보안 특화 모델을 오직 약 40개의 협력사에만 제공하는 프로젝트 글래스윙 정책을 정착시켰고요. 둘째, 오픈 AI가 5월 11일에 GPT 5.5 사이버 모델을 유럽연합 기관에 한정 공개하면서 동시에 오픈 AI 디플로이먼트 컴퍼니라는 엔터프라이즈 도입 전담 자회사를 출범시켰습니다. 셋째, 중국의 딥시크가 첫 외부 투자 라운드에서 450억 달러 평가액으로 보도되면서 중국 진영의 오픈 가중치 모델 라인이 본격적인 자본화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핵심 숫자를 보시면 엔트로픽의 럴레이트 매출이 2025년 말 9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했고 구글이 엔트로픽의 5년간 5기가와트의 컴퓨트를 약정했다는 사실이 특히 인상적입니다. 이번 주 축일의 주도기업 5곳을 보겠습니다. 먼저 오픈 AI는 5월 11일에 디플로이먼트 컴퍼니를 출범시키면서 같은 날 챗GPT 광고 베타 테스트를 시작했다고 보도됐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새 계약으로 BAPI 제품을 다른 클라우드 사업자에게도 자유롭게 제공할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대가로 오픈 AI의 지식재산 라이선스를 2032년까지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엔트로픽은 미토스 제한 배포에 더해서 와클로드 포 스몰 비즈니스라는 퀵북스, 페이팔, 허브스팟, 캔바, 도큐사인, 구글 워크스페이스, 마이크로소프트 365와 즉시 연동되는 워크플로우 패키지를 출시했습니다. 구글은 제미나이 인텔리전스가 화면 컨텍스트를 인지하고 앱 사이를 옮겨다니는 에이전트형 비서로 진화했고요. 안드로이드 통합을 가속해서 애플의 AI 리부트 직전에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을 분명히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4월 27일에 오픈 AI와의 단순화된 신규 계약을 공식 발표했고 5월 11일에는 920억 달러 회수 목표가 블룸버그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xAI는 이번 5월에 그록 웹에 쉐어포인트, 아웃룩, 원드라이브, 노션, 깃허브, 리니어 등의 커넥터를 추가했고 이미지 생성 API의 퀄리티 모드, 음성 API의 커스텀 보이스를 도입했습니다. 신규 모델 출시보다는 워크플로우 통합과 창작 도구 확장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주목할 기업 3곳도 짧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딥시크는 5월 6일에 테크크런치 보도로 첫 외부 투자 라운드 평가액 450억 달러가 알려졌습니다. 시에라는 브렛 테일러가 창업한 고객 지원 에이전트 회사로 5월 4일에 9억 5천만 달러를 모금했고 평가액이 15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고객 지원 에이전트 시장의 표준 후보로 평가받고 있어요. 메타는 라마포 스카우트와 매버릭 이후 5월에는 신규 모델 출시가 없었고요. 대신 5월 20일부터 약 8,000명, 전체 인력의 10%를 정리해고하는 계획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축 1과 다른 축의 연결을 정리해드리면 첫째,
모델이 너무 강해서 제한 배포가 되니까 거버넌스, 즉 오축의 의제로 자연스럽게 비화하고 있고요. 둘째, 구글과 엔트로픽의 5기가와트 컴퓨트 계약은 신규 데이터 센터와 발전 수요를 직접 견인하면서 사축과 연결됩니다. 셋째, 제미나이 인텔리전스는 시에라 같은 에이전트 시장과 직접 충돌하는 구도입니다. 리스크 측면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920억 달러 회수 기대치가 오픈 AI의 기업 공개나 평가 절상 시나리오에 강하게 의존한다는 점, 챗GPT 광고 도입이 사용자 신뢰와 사용자 경험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사이버 모델 접근권 격차가 외교적 마찰로 비화할 가능성을 짚어두겠습니다. 두 번째 축으로 넘어갑니다. AI 반도체와 메모리입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HBM4 양산이 곧 모델 출시 일정을 결정한다입니다. 칩이 안 나오면 모델도 못 만든다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이게 문장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풀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플랫폼인 루빈과 루빈 울트라가 HBM4의 베이스 다이 품질, 발열, 전력 설계, 휠, 히트 스프레더 같은 문제로 다층적인 일정 압박을 받고 있어요. 그 빈자리를 삼성과 AMD 동맹이 메우고 있는데요. 삼성은 지난 4월 GTC 2026에서 HBM4E를 공개했고 AMD MI455X와 6세대 에픽 베니스 CPU의 1차 공급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TSMC의 2나노미터 캐파는 이미 2028년치까지 예약된 상태이고 마이크론은 메모리 부족 수혜로 시가총액 8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핵심 숫자로는 삼성 HBM4가 13GB/s 속도와 3.3TB/s 대역폭을 제공한다는 점, SK 하이닉스가 HBM4 초기 물량의 약 70%를 선점한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축 2의 주도기업 5곳을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루빈과 루빈 울트라에서 HBM4의 속도와 용량 한계, 베이스 다이 품질, 웁시 그러니까 휠, 다중전력 설계 변경, 히트 스프레더 재설계 같은 다층적 이슈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어서 부분 설계 변경이나 생산 사이클 지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GTC 2026에서는 ISSCC와의 협력으로 CPU, HBM4, LPDDR6 로드맵을 공개했고요. 삼성은 이번 사이클의 최대 수혜자로 떠올랐는데요. AMD MI455X에 더해서 6세대 에픽 베니스 CPU의 D램 솔루션까지 확보했고 미국 텍사스 테일러 팹은 9월 말 기준 93.6%가 완공돼서 올해 7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MD는 MI455X에 삼성 HBM4를 채택했고 월스트리트의 칩 배팅이 엔비디아에서 AMD, 인텔, 마이크론으로 분산되는 흐름의 핵심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AMD MI500은 2027년 하반기 출시로 포지셔닝되어 있고요. TSMC는 2나노미터 2026년 분량을 전량 예약 완료했고 그중 절반 이상은 애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퀄컴, 미디어텍, AMD, 엔비디아가 이 나노미터 고객 명단에 올라 있어요. 마지막으로 SK 하이닉스는 HBM4 초기 물량 약 70%를 선점하면서 이번 메모리 사이클의 최대 수혜주로 자리 잡았습니다. 주목 기업 3곳입니다. 테슬라는 AI6과 AI6.5 칩을 삼성 텍사스와 TSMC 애리조나 두 곳에 분산 위탁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건 AI 칩의 미국 내 생산화를 보여주는 대표 케이스입니다. 마이크론은 HBM 수혜로 시가총액 8천억 달러를 돌파해서 메모리 사이클의 대표주로 부상했고요. 인텔은 AI 인프라 투자처 다변화 흐름에서 재평가받고 있고 월스트리트 자금 유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크로스 엑시스 연결을 정리해드리면 HBM4 양산 지연은 곧 차세대 거대 언어 모델 학습 일정 지연으로 직결되고요. 메모리와 로직 신공정의 전력 소모 증가는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를 가중시킵니다. 그리고 미국 내 첨단 캐파 집중은 수출 통제, 칩스법과 직접 연결돼서 거버넌스 의제로 이어집니다. 리스크 측면에서는 삼성 테일러와 TSMC 애리조나의 가동 지연이 곧 산업 전체 리스크로 작용한다는 점, 메모리 가격 급등이 AI 인프라 비용에 직접 전가된다는 점, 그리고 엔비디아 루빈의 일정 변화가 시가총액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짚어두겠습니다. 세 번째 축은 에이전트와 로보틱스 그리고 물리 AI입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실험에서 운영으로인데요. 휴머노이드가 더 이상 데모가 아니라 자동차, 항공, 물류 현장에서 누적 가동 시간을 쌓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주에 특히 인상적이었던 데이터부터 말씀드리면 BMW 스파턴버그 공장의 피겨공이 2대가 X3 모델 3만 대 생산에 기여했고 9만 장의 시트메탈을 적재했으며 누적 가동시간 1250시간을 기록했습니다. 테슬라는 5월에 프리몬트 공장에 1세대 옵티머스 양산 라인 설치를 시작했고 연 100만 대 캐파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자본시장에서는 시에라가 9억 5천만 달러를 모금했고 리커시브 슈퍼인텔리전스가 5월 14일에 6억 5천만 달러로 스텔스에서 탈출했습니다. 휴머노이드는 양산 라인, 에이전트는 자본화, 그리고 그 위에 재기 자기 개선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가 등장한 한 주였습니다. 주도기업 6곳을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아이작 GR00 T-오프 모델을 공개해서 로봇이 자연어 지시를 이해하고 시각, 언어, 행동, 즉 VLA 추론으로 멀티스텝 과업을 수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내셔널 로보틱스 위크에 맞춰 물리 AI 데이터 팩토리 청사진도 함께 공개했어요. 테슬라는 5월 프리몬트에서 1세대 옵티머스 양산 라인을 설치하기 시작했고 V3 공개는 7월에서 8월로 연기되었습니다. 텍사스 기가팩토리에는 연일 1000만 대 캐파의 2세대 시설을 이미 착공한 상태입니다. 피겨 AI는 앞서 말씀드린 BMW 스파턴버그의 1250시간 가동 실적을 만들어냈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아틀라스가 1월부터 현대차 사바나 공장에서 첫 필드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소니 AI는 프로젝트 에이스로 인간 엘리트와 프로 수준의 탁구 로봇을 시연했는데 실제 경쟁 스포츠에서 최초로 인간급 성능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에라는 9억 5천만 달러 라운드와 150억 달러 평가액으로 고객 지원 에이전트 시장의 표준 후보 자리에 올랐습니다. 주목 기업 3곳입니다. 피지컬 인텔리전스는 4월에 파이 0.7 모델로 학습 중 단 2번만 노출됐던 에어프라이어를 조작하는 제로샷 일반화 능력을 입증했어요. VLA 일반화 능력에 새로운 베이스라인이 만들어진 셈입니다. 유니트리, GMO AI&, 로보틱스, 그리고 일본항공이 5월에 협력해서 수화물 적재, 컨테이너 운반, 기내 청소용 휴머노이드 2대를 배치했고요. 이건 항공업계 휴머노이드의 첫 실전 배치 사례입니다. 그리고 가장 주목해야 할 곳은 리커시브 슈퍼인텔리전스인데요. 5월 14일에 6억 5천만 달러로 스텔스에서 탈출했고 재귀 자기 개선, 그러니까 자체 약점을 식별해서 스스로를 재설계하는 모델을 표방합니다.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에 가장 주목할 실험이라고 봅니다. 크로스 엑시스 연결을 보면 재귀 자기 개선 AI는 거버넌스, 즉 5축의 가장 큰 미지수이고요. 휴머노이드 양산은 엣지 추론 칩 수요를 가중시켜서 2축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제미나이 인텔리전스와 시에라 같은 에이전트는 1축의 모델 시장과 사실상 통합돼 가고 있습니다. 리스크 측면에서는 산업안전표준과 근로자안전법이 아직 미정이라서 사고 시 책임 분배가 불명확하다는 점, 재귀 자기 개선의 평가 체계가 부재해서 모델 카드가 자체 변경된다는 점, 그리고 테슬라 옵티머스 V3 지연 시 휴머노이드 자본 사이클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짚어두겠습니다. 네 번째 축은 데이터 센터와 에너지, 그리고 전력입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SMR이 더 이상 미래가 아니다인데요. 미국 동부 PJM 전력 경매가 15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게 이번 주의 직접적인 시장 신호입니다. 핵심 데이터부터 말씀드리면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2022년 460테라와트시에서 2026년에는 1000테라와트시를 돌파할 것으로 추정되고 2034년에는 1600테라와트시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4배 증가하는 셈이에요. 이번 주에는 구글 클라우드가 엔트로픽의 향후 5년간 5기가와트 컴퓨터를 약정했다는 것이 가장 큰 단일 계약이었고요. 나노 뉴클리어 에너지가 슈퍼마이크로와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마이크로 리액터를 슈퍼마이크로 AI 인프라에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미국 행정명령 14,300에 따라 신규 원자로 건설 및 운영 신청은 18개월, 라이선스 갱신은 12개월 내에 결정되어야 한다는 기한이 부과되었습니다. 규제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도기업 6곳을 보겠습니다. 구글 클라우드는 엔트로픽의 5년간 5기가와트 컴퓨트 계약을 체결하고 브로드컴 파트너십을 확장했어요. 데이터 센터와 발전 인프라 확보가 곧 모델 경쟁력이라는 사실을 가장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마존은 엑스에너지에 5억 달러 이상 투자하면서 SMR 개발의 핵심 출자자가 되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는 3마일 아일랜드 재가동을 포함해서 기존 흐름을 유지하면서 신규 SMR 계약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나노 뉴클리어는 슈퍼마이크로와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마이크로 리액터를 슈퍼마이크로의 AI 인프라에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엑스에너지는 4월에 6억 5천만 달러 추가 펀딩을 확보하면서 SMR 상용화 최선두 그룹의 지위를 확정했고요. 마지막으로 클레이콘은 2월에 발표된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의 60메가와트 MK60 SMR 캠퍼스 사업의 시공을 총괄합니다. 최초의 SMR 전용 AI 데이터 센터 캠퍼스 사례입니다. 주목기업 3곳입니다. 슈퍼마이크로는 AI 서버와 마이크로 리액터 통합 패키지의 첫 후보가 되었습니다. 엔드투엔드 AI 인프라 사업자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출현이라고 봐도 좋겠습니다.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와 비스트라는 미국 원전 운영사로서 빅테크 전력 구매 계약, 즉 PPA의 직접 수혜를 받고 있어요. 에너지 섹터의 AI 베타, 직접 노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JM 인터커넥션은 5월 150억 달러 경매로 데이터 센터 전력 비용 인상에 직접적인 신호를 보냈고 이건 앞으로 AI 인프라의 사회적 수용성 갈등의 첫 신호가 될 것으로 봅니다. 크로스 엑시스 연결을 보면 컴퓨트 확보가 곧 모델 경쟁력이라는 점은 1축과 직접 연결되고요. 행정명령 14,300으로 원자로 결정 기한이 단축된 건 5축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HBM과 로직 신공정의 전력 소모 증가는 이 축과 직접 묶여 있습니다. 리스크 측면에서는 PJM 경매폭 등이 가정 전기료 인상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점, SMR 인허가와 핵폐기물 처리에 정치적 리스크가 잠재한다는 점, 그리고 글로벌 천연가스와 우라늄 가격 변동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섯 번째 축은 거버넌스, 규제, 그리고 보안입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규제는 늦춰지고 자발적 사전 점검은 빨라진다입니다. 양방향 압력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번 주에는 세 가지 큰 흐름이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첫째, 5월 7일에 유럽연합위원회와 이사회가 AI 액트 옴니버스에 정치적으로 합의해서 고위험 임베디드 AI 시스템에 대한 적용을 2028년 8월 2일까지 연장하고 생성형 AI 워터마킹 의무는 202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위반 시 1,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매출의 3% 중 더 큰 금액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둘째, 5월 5일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xAI가 미국 정부의 출시 전 모델의 보안 테스트 권한을 자발 제공하는 협약을 체결했어요. 셋째, 엔트로픽 미토스와 오픈 AI GPT 5.5 사이버가 동시에 제한 배포로 전환됐습니다. 영국 AI 보안연구소 ISI가 평가한 결과 미토스는 32단계 시뮬레이션 공격을 10번 중 6번 성공시켰고요. 모든 주요 운영체제와 웹브라우저에서 수천 건의 제로데이를 발견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거버넌스의 5주체를 정리합니다. 첫째, 유럽연합위원회와 이사회는 5월 7일에 AI 액트 옴니버스에 합의했어요. 둘째, 미국 정부는 5월 5일에 빅테크 3곳과 사전 모델 접근 협약을 체결했고 국립표준기술연구소, 즉 NIST 산하의 AI 보안연구소가 평가체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셋째, 엔트로픽과 오픈 AI는 사이버 모델을 동시에 제한 배포 정책으로 전환했고요. 넷째, 코인베이스는 5월에 전체 인력의 14%를 정리해고하면서 그 사유를 AI 네이티브 전환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빅테크 부문 AI 노동 영향의 대표 사례입니다. 다섯째, 메타는 5월 20일부터 약 8,000명, 전체 인력의 10% 정리해고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주목기관 3곳을 보겠습니다. 영국 AI 보안연구소는 미토스 평가에서 32단계 공격을 10회 중 6회 성공시켰는데요. 이건 정부기관 평가가 시장 접근의 게이트키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레스트 오브 월드는 이번 주 보도에서 글로벌 사이버 보안 격차라는 용어를 명명했고요. 사이버 모델 접근권 자체가 외교 의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ECD와 국제통화기금, 즉 IMF의 2026년 하반기 보고서에서 AI 워싱 항목이 공식적으로 분리집계될지 여부가 거시통계 신뢰도 회복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크로스 엑시스 연결을 정리해드리면 거버넌스는 출시 일정과 시장 접근의 핵심 변수가 되어서 1축과 직접 연결되고요. 재귀 자기개선 AI는 현행 분류체계로는 평가가 어려워서 3축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행정명령 14,300의 에너지 인허가 가속화는 4축과 묶여 있습니다. 리스크 측면에서는 공격과 방어의 비대칭, 접근권 격차가 곧 보안 격차로 직결된다는 점, AI 워싱 통계 왜곡으로 거시정책 신호의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유럽, 미국, 중국 사이의 규제 비대칭으로 글로벌 모델 출시가 파편화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자, 이제 5대 축을 모두 정리했으니 다음 분기를 흔들 만한 부상신호 3가지를 보시겠습니다. 씨앗, 새싹, 후보축, 이 3단계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씨앗 단계는 재기적 자기개선 AI입니다. 리커시브 슈퍼인텔리전스가 5월 14일에 스텔스에서 6억 5천만 달러로 출범했는데 자체 약점을 식별하고 스스로를 재설계하는 모델을 표방합니다. 관전 포인트는 6개월 내 첫 백서, 12개월 내 첫 평가, 벤치마크 공개 여부입니다. 둘째, 새싹 단계는 양자와 AI의 하이브리드입니다. 큐컨트롤과 IBM이 120큐비트 페르미 허버드 모델 시뮬레이션에서 3000배 가속을 달성했고요. 엔비디아가 세계 최초 오픈소스 양자 AI 모델 패밀리 아이싱을 공개했으며 하이쿠가 에이전트형 양자 운영체제를 발표했습니다. 관전 포인트는 2026년 하반기에 NIST가 양자 내성 암호 마이그레이션 가이드를 개정할지 여부입니다. 셋째, 후보축은 AI 노동시장 재편과 AI 워싱 논쟁입니다. 1분기 미국 테크 정리해고 78,557명 중 47.9%가 AI 사유로 분류됐는데 일부 분석가는 60%의 채용 매니저가 AI를 사유로 표기하는 게 평판상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점을 지적합니다. 관전 포인트는 OECD와 IMF의 2026년 하반기 보고서에서 AI 워싱 항목이 공식적으로 분리집계될지 여부입니다. 이 3가지 부상 신호는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집니다. 바로 공식 통계와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는 속도라는 점이에요. 재규 자기개선 AI는 모델 카드와 평가 벤치마크 자체를 흔들고요. 양자와 AI의 결합은 암호 인프라의 전환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AI 노동시장 신호는 거시 경제 데이터의 신뢰성을 흔들어요.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안에 등장할 첫 공식 표준, 첫 통계 분류 체계, 첫 평가 벤치마크의 형식이 향후 1년에서 2년의 시장 게임 규칙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영역은 단순한 흥미로운 신호가 아니라 가장 먼저 추적해야 할 영역입니다. 이번 주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AI 산업사 중 결합 구조가 가시화된 중입니다. 프론티어 모델은 더 이상 자체적으로 출시 일정을 결정하지 못하고 메모리, 전력, 거버넌스라는 세 가지 외부 병목에 동기화되어 있어요. 엔비디아 루빈의 HBM4 이슈는 메모리 병목을 가시화했고 구글과 엔트로픽의 5GW 계약, 나노 뉴클리어와 슈퍼마이크로의 양해각서는 전력 병목을 가시화했으며 유럽연합 AI 액트 옴니버스와 미국 정부 사전 접근 협약은 거버넌스 병목을 가시화했습니다. 정리하면 모델 경쟁력은 이제 알고리즘 더하기 메모리 공급망 더하기 전력 PPA 더하기 정부 협약이라는 사중 자산을 누가 더 빨리 모으느냐의 게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분기 글로벌 벤처 캐피털 3천억 달러의 대부분이 이 사중 자산을 모을 수 있는 소수기업, 즉 오픈 AI, 엔트로픽, 구글, 시에라 같은 곳에 집중 베팅되고 있습니다. 향후 4주에서 8주 동안 반드시 추적해야 할 5가지 분기점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엔비디아 루빈의 공식 일정 발표입니다. 베이스타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차세대 거대 언어 모델 학습 일정이 일제히 밀릴 수 있어요. 둘째, 7월로 예정된 삼성 테일러 팹 완공입니다. 미국 첨단 캐파의 실질 가동 여부가 지정학적 공급 안정성의 분수령이 됩니다. 셋째, 12월 2일에 유럽연합 워터마킹 의무가 발효됩니다. 생성형 AI 제품의 표시 의무가 처음으로 강제되는 사건이고 글로벌 표준화 신호가 될 것입니다. 넷째, 7월에서 8월로 연기된 테슬라 옵티머스 V3 공개입니다. 휴머노이드 양산의 첫 대규모 캐파 검증이 될 거예요. 다섯째, 리커시브 슈퍼인텔리전스의 첫 기술 발표입니다. 재기 자기 개선이라는 개념의 실체가 드러나는 첫 사건이 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번 주 분석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3가지 관점을 제안드릴게요. 투자자 관점에서는 메모리, 전력, 거버넌스라는 3중 병목의 직접 수혜주와 에이전트 SaaS 표준 후보를 분리해서 포지셔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삼성, 마이크론, 엑스에너지, 콘스텔레이션, 비스트라, 그리고 시에라와 엔트로픽을 봐두세요. 엔비디아 단독 배팅은 루빈 일정 리스크에 노출됩니다. 정책 이반자 관점에서는 한국, 일본, 유럽연합 모두 자국 산업의 사이버 모델 접근권을 외교 의제로 격상해야 합니다. 미토스나 GPT 5.5 사이버 같은 모델에 대한 접근권에서 배제될 경우 금융, 통신, 전력 인프라가 구조적으로 취약해지거든요. 동시에 AI 워싱 노동 통계의 분리집계 체계를 선제적으로 도입해서 정책 신호의 신뢰도를 확보해야 합니다. 기업 전략가 관점에서는 사내 AI 도입은 시에라, 클로드 포 스몰 비즈니스, 제미나이 인텔리전스 같은 에이전트 표준 후보 중에서 향후 12개월의 워크플로우 통합 가능성을 기준으로 선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자 내성 암호, 마이그레이션 로드맵을 2026년 하반기 사이버 보안 계획에 반드시 편입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2026년 5월 3주차 위클리 AI 인더스트리 리포트였습니다. 이번 주는 한마디로 프론티어 모델이 자기 일정을 잃은 주였어요. 메모리, 전력, 거버넌스라는 3가지 외부 병목이 한꺼번에 가시화되면서 이제 모델 경쟁력은 사중 자산을 모으는 게임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엔비디아 GTC 추가 발표, 삼성 테일러 팹 진행 상황, 그리고 리커시브 슈퍼인텔리전스의 첫 외부 커뮤니케이션을 집중 추적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이번 주 가장 인상 깊었던 변화를 남겨주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